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년 특례 전형, 서류 전형의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3년 특례는 서류 전형의 대학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있고, 세 번째는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서류 전형의 대학들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죠. 서류 전형의 대학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지필고사인 경우에는 학생들이 지필고사를 준비하기가 좀 꺼리죠. 지필고사를 준비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면접고사 대학들은 또 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커요. 이러다 보니까 지필고사 대학과 면접고사 대학이 미등록이 많이 발생됩니다. 미등록. 실제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인원이 50명이라 하더라도 실제 경쟁률 그리고 최종적으로 등록한 학생들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이 이렇게 서류 전형으로 옮겨나가는 추세들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많이 늘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중앙대학교, 이화여대, 한국외대, 숭실대, 국민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삼육대학교, 고려대, 세종이나 한양대, 에리카, 연세대학교, 미래, 또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의예과나 중앙대학교도 의예과도 마찬가지로 서류평가 전형, 또 일부 대학은 연대나 고려대는 서류 면접고사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많이 늘었어요. 2024학년도에 변경되는 내용도 보면 한양대학교 에리카는 지필고사 시험을 봤죠. 자연계인 경우에는 수학시험을 봤는데 올해부터는 서류평가 100% 전형으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필고사나 면접고사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보니까 학생들이 미등록이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대학들이 미등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류평가 전형으로 옮겨나가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육대학교 서류 20에 면접 80% 전형에서 서류평가 100%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경기대학교는 그냥 서류 50에 면접 50%에서 면접 100% 전형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미래는 다단계 전형에서 올해는 그냥 일괄 합산 서류평가 전형으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제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많이 늘었죠. 학생들이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첫 번째, 상위권 대학들이 대부분 다 서류평가 전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바로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인 거죠. 두 번째는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면서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자기소개서를 직접 써야 한다는 점. 이게 큰 부담감이 있었는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짐에 따라서 원서 지원이 그만큼 용이해졌죠. 이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늘면서 결국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원서 지원에서 상향, 적정, 안정 지원의 전략적 원서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이죠. 이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쓰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또 나타나는 현상들은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경쟁률이 높아져요.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입결이 높아지고 반대로 지필고사 전형의 대학이나 면접고사의 대학들은 서류평가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고 그만큼 입결이 점점 낮아진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내가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쓸지 지필고사를 쓸지 또는 면접고사를 볼지 정확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역량, 준비 정도에 맞게끔 계획을 잘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원서 지원을 6개를 쓸 때는 지필고사에 100% 쓰거나 또는 서류평가 전형에 100% 6개를 다 쓰는 것보다는 원서 지원을 분산시키는 것도 좋은 전략이겠죠. 서류평가 전형과 면접고사 전형을 병행하여 원서를 쓴다든가 지필고사 전형과 서류평가 전형을 분산하여 원서를 쓴다든가 이런 게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3년 특례 연세대학교부터 동덕여대까지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의 경쟁률을 보고 계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류평가 전형의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서강대학교가 2024학년도에 11.5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서강대학교가 어찌 보면 연세대, 고려대 또 하위권 대학의 중간대학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몰리기도 하고 또 서강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결국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강대학교는 11.5고요. 성균관대학교가 10.40,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가 9.93,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가 8.45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중심으로 올리죠. 결국 서류평가 전형은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를 원서를 쓰면서 어디로 원서를 쓴다? 연세대, 고려대를 쓴다고 봐야 되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구간에 있는 학생들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를 쓰면서 이화여대, 한국외대를 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한양대나 중앙대처럼 상위권 대학들 중에서 약 2개 정도를 걸치면서 이화여대, 한국외대, 숭실대 라인으로 넘어갈 거고 서류평가 전형에서 가장 낮은 지점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화여대, 한국외대, 숭실대, 국민대 그리고 여기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서울여대나 덕성여대나 동덕여대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삼육대학교나 한양대 에리카를 원서를 점하여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서류평가 전형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지점은 바로 어디에 몰리다고 보시면 되냐면 한국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 쪽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중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서류평가 전형의 경쟁률이 대략 한 8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 지필고사나 필답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의 경쟁률이 대략적으로 4, 5대1 정도, 그 다음에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은 한 2대1이나 3대1 정도의 경쟁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류 전형, 지필고사, 면접고사 간의 경쟁률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서류평가 전형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 이유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위권 대학들이 대부분 집중되어져 있다. 원서 지원의 전략적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 자기소개서의 제출이 필요가 없다. 이게 단점이지만 장점이지만 단점을 꼽는다면 첫 번째는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은 근본적으로 표준학력 지표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돼 있어야만 된다는 점이에요. 그게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죠. 표준학력 지표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냐 이 부분인데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의 제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단에 있는 내용은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겠죠. 3년 특례 전형에서 첫 번째는 자격 조건과 관련해 되어진 제출 서류에서는 자 초중고교 재학 성적 증명서나 고등학교 졸업 예정 증명서 출신 고등학교 프로파일이나 학사 일정표가 바로 이제 3년 특례의 자격 조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인데 12년 특례는 대부분 자격 조건에 문제가 되는 시기가 초등학교 과정이에요. 초등학교 과정. 그리고 3년 특례에서 문제가 되는 시기는 대부분 다 학기에 대한 중복과 결선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나라에서 나라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결선 수업이 발생이 되어지는 경우 여기에서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기 이수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판단을 합니다. 자, 자격 조건 제출 서류에서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출입국 관련 사실 증명서나 여권 사본, 그 다음에 이제 3년 특례에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유서를 작성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부모와 관련이 되어진 재직 형태별 제출 서류에서는 재직이나 경력증명서, 사업등록증이나 법인 등기부 등본이나 법인세 납부 이력이나 개인세금 납부 이력이 부모와 관련된 제출 서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3년 특례 자격과 관련이 되어진 제출 서류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서류평가를 통하여 합불이 결정이 되어질 텐데 서류평가 요소는 딱 3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3가지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학업 역량, 두 번째는 진로 역량, 세 번째는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비율을 나누게 될 때 학업 역량의 약 40%, 그 다음에 진로 역량의 30%, 공동체 역량의 30% 정도를 반영하지만 사실 공동체 역량에 대한 영향력은 사실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서류평가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학업 역량이라고 하면 뭐냐? 결국은 뭐냐면 학업의 우수성을 묻는 거죠. 학업 우수성. 그렇기 때문에 학업 역량은 첫 번째는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인터내셔널 스쿨이라고 한다면 IB 디플로마 성적이 있을 거고요. 또 영국계 학교라고 하면 A레벨 성적이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인터내셔널 스쿨이나 그냥 지방 로컬이 있겠죠. 이런 경우는 GPA 성적이 반영이 될 텐데 단지 이제 IB 성적이 몇 점이다. 또는 A레벨에서 A 플러스가 몇 개다. 또 GPA가 4.3, 3.5 규정에서 몇 점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건 뭐냐면 교과 성적과 교과 이수 여부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과목이 진로와 적합성이 있는 과목을 선택했느냐, 또 내가 선택한 과목이 하이 레벨과 스탠다드 레벨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게 반영이 될 수 있고요. 또 표준학력 지표라고 할 수 있는 SAT 성적이나 AP 성적이나 또는 AC 같은 성적도 결국은 대학 입시에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반영이 되고, 공인어학 성적에서는 토플이나 HSK나 JLPT나 델레 같은 이런 성적들도 다 반영이 됩니다.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전형과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와 그 다음에 3년 특례 전형의 가장 큰 차이는 3년 특례는 외국에서 취득한 모든 학력 지표를 다 반영할 수 있다는 점. 이고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는 사실상 교외 활동들을 다 반영할 수 없다는 점. 공인어학 성적도 이화여대나 국민대나 서경대를 제외하고는 공인어학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이 없다는 점. SAT도 연세대학교가 AP 학교인 경우에 SAT를 반영하는 것 외에는 모든 대학이 SAT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표준학력 지표에 대한 대비나 공인어학 성적의 대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실상 3년 특례 전형보다는 수시 전형으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의 자격으로 원서를 쓰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스쿨 프로파일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되는 거죠. 스쿨 프로파일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이 몇 점이다, GPA가 몇 점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우수성도 되게 중요하죠. 실제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어떤 유형의 고등학교이냐. 두 번째는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실제 12학년 정원이 몇 명이 정도 되느냐.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이나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는 내셔널 랭킹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함이죠. 결국은 뭐냐면 3년 특례 전형은 정성평가 전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의 배경, 학업의 우수성과 관련이 되어진 이런 배경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쓴다고 한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대학이 보시는 것처럼 IB 디플로마나 A레벨이나 GPA 성적 외에도 SAT나 AP나 ACT나 공인어학 성적 등이 대부분의 학교들이 거의 필요하다고 보셔야 돼요. 서류 전형의 하위권 대학은 이런 공인어학 성적이나 표준학력 지표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거나 합격이 가능하다 할더라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숭실대나 국민대학교 이상의 대학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진로 역량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전공 관련 교과목의 선택과 이수 여부 중요하겠죠. 나의 교과목 중에서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연관성.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류평가 전형으로 대학과 학과를 결정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나의 학업적 우수성이, 나의 교과목의 이수 여부나 교과목의 우수성이 과연 어떤 학과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학, 학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과연 나의 서류를 보면서 우수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를 꼭 고민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타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 작성 매우 중요하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에서는 수상 경력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리더십이나 봉사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재가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진로와의 연관성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공동체 역량이라고 한다면 보통 교내외 활동을 기반으로 삼고 있고, 이 교내외 활동들 중에서는 공동체 역량에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나 나눔이나 또 실천 의지 같은 것들을 확인한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리더십이나 봉사나 교내 활동 또는 면접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지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3년 특례 전형에서 핵심은 결국은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진로 역량이 거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평가 요소를 합벌이 결정이 된다고 보시는 것이 좋고요. 또 사유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리지 말았지만 3년 특례 전형에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사유서를 작성하셔서 소명하시는 게 좋지, 대충 흐리고 넘어가면 혹시 모르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대학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학생이 3년 특례 자격 조건에 다소 문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1차적으로는 부모님들에게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거고, 추가적인 제출 서류에서도
명확하게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면 그냥 보류, 다시 말하면 불합격시키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입증해야 되는 의무는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에게 있을 겁니다. 자, 전형 요소별 평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직접 만들어 본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제시하는 자료는 아니고요. 학업 역량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B 디플로마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레벨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냥 평점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상위권 대학이다. 다시 말하면 대학이 만약에 중앙대 이상 정도의 기준으로 대학을 잡는다고 한다면 IB 성적은 적어도 한 39점 이상 정도는 되어야만 39점 이상 정도는 되어야만 중앙대학교에 원서를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 서강대 정도가 되려면 대부분 성적대가 41, 2, 3점 정도 때는 되어야 하고요. 연세대나 고려대도 마찬가지죠. 한 43점, 43점, 44점 요 정도 범위, 42점, 3점, 4점 범위 내에서 합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IB 디플로마의 에버리지가 보통 이제 한 35점이나 6점 정도 되기 때문에 내가 국민대학교나 숭실대 정도로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적어도 37점, 36점 이상은 되어야만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A레벨 같은 경우는 뭐 A레벨이 IB 과정보다 불리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꼭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IB 디플로마와 A레벨 같은 경우는 성적 체계가 좀 다르죠. 이러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A 플러스를 맞았다, A를 맞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성적이 뚜렷하게 합격 지점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대략적으로 이제 A 플러스를 all A 플러스를 맞았다고 한다면 IB 디플로마가 대략적으로 한 43점, 44점 정도, 다시 말하면 연세대학교나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정도를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그냥 A를 맞았다 그러면 39점에서 42점 정도의 범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낮게 원서를 쓰면 이화여대나 아니면 한국외대까지도 원서를 쓸 거고요. 또 B 정도의 성적이 되어지면 사실상 이 성적이 되면은 한국외대나 이화여대까지도 진입이 어려우실 거예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국민대나 숭실대 이하의 대학에 원서를 써야 될 거고, 만약에 평점이 4.3 기준으로 한 3.8 이상 정도 되어진다. 또는 평점이 4.5 기준으로 3.96 정도 되어진다. 라고 한다면 이 정도면 사실상 서류평가 전형에 원서를 쓸 수 있다. 원서를 쓸 수 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평어평점은 이성적으로 예를 들어서 4점이면 어느 대학 붙는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유형의 우수성이 IB 디플로마나 A레벨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다음 과정에서는 학교 프로파일이나 아니면은 표준화 학력 지표가 어느 정도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학과적 적합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SAT와 ACT의 변환 점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AT는 과연 몇 점 정도 되어지면 우수성이 인정이 될까? 대략적으로 한 1500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1500점 정도가 되어야 중앙대 이상의 대학에 원서를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SAT의 한 과목 1500점이면 중앙대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3년 특례 전형은 정성평가 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SAT 성적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GPA 성적도 들어갈 거고, SAT 성적도 들어갈 거고, AP가 있다면 AP 성적도 들어갈 거고, 또 공인어학 성적도 들어가고요. 거기에다가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의 서류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SAT 성적이 좀 낮다면, 다시 말하면 A레벨이나 IB 디플로마나 공인어학 성적이나 기타 요소들의 우수성이 인정이 된다면 SAT 성적이 다소 낮아도 우수성이 인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점을 고려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일반적으로 상위권 점수의 하이 레벨의 점수다라고 한다면 SAT는 보통 1550점이나 1560점 정도가 되어지면 상위권 점수라고 볼 수 있고요. 보통 의학계열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SAT 점수는 1570 이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1560점을 만점을 맞는 학생들도 꽤나 많습니다. SAT 점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SAT 성적으로 서류평가 전형의 주요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대나 숭실대 이상의 대학에 원서를 쓴다면 SAT 점수는 적어도 1450점 정도는 돼야 되고, SAT가 만약에 1400점 이하의 점수다, 1380, 70점수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SAT 점수로서의 우수성은 많이 결여되어 있다.
제출은 가능하지만 오히려 우수성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AT 점수는 1450점 정도의 기준 또는 1500 정도의 기준, 한 1560 정도의 3개의 기준점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ACT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시는 분들 경우에는 ACT 성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ACT는 36점 만점 중에서 한 34점 이상이 되면 평균 점수가 우수성을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공인어학 성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어학 성적은 토플 성적은 과연 어느 정도 성적이 되어야 제출이 가능할까? 토플 성적은 기본적으로 한 110점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대학이 조금 낮은 대학 같은 경우는 100점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100점이 제출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SAT 성적은 SAT가 1560을 맞았고 또 IB 디플로마의 성적은 뭐 43점 정도를 맞았다. 그러면 IB 성적이나 또는 SAT 성적은 우수성이 있지만 토플 성적은 100점밖에 못 받았어. 그럼 100점 제출하시면 돼요. 그런데 100점 이하로 떨어져서 뭐 92점 3점이 되면 사실은 이거는 공인어학 지표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공인어학 성적이 우수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정말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의 기본적인 에버리지 또는 베이직 정도가 되는 점수는 110점 정도가 돼야 되고 또 토플이 성적이 우수하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안 돼도 116.7점 구간을 넘어가야 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충북대학교 수의학과에서 1단계에서 공인어학 성적이 제출이 이루어지는데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공인어학 성적의 점수가 몇 점 정도냐라고 한다면 가장 안정적인 점수는 한 116점에서 117점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1단계 배수가 크기 때문에 공인어학 성적이 다소 낮아도 1단계는 통과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토익 성적은 대략적으로 110점 정도로 보면 963점 정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익 성적도 우수하다. 이러면 한 980점도 이상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HSK 성적을 반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HSK 성적은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6급은 나와야 되죠. HSK 성적이 5급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SAT 점수 있어. HSK 성적 있어. 이거는 가능하지만 5급이면 HSK 성적의 우수성을 인정을 받으실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6급은 되셔야 되고 6급 중에서도 공인어학 성적만으로 합격을 한다. 이것도 우리가 12년 특례 전형에서 12년 특례로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이런 HSK 성적의 우수성과 관련이 되어진 학과의 원서를 쓸 때도 12년 특례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HSK는 6급에 적어도 260이나 270점 정도는 되어져야만 공인어학 성적, HSK 성적만으로 12년 특례 전형으로 성균관대를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HSK는 250점 이상은 되어야만 한다. 그럼 우수성은 보통 270 이상이 되면 성적의 우수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6급은 6급인데 250 이하, 230점, 220점 정도가 되면 성적의 우수성은 크게 인정을 받으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델레 같은 경우도 많죠. 남미 같은 경우에 남미에서 주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공인어학 성적으로 델레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델레 같은 경우도 뭐 B2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B2도 물론 제출이 가능합니다. B2를 맞았다고 해서 또는 HSK 5급을 맞았다고 해서 또는 토플 성적이 100점이 안 된다고 해서 제출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이러한 공인어학 성적이 있습니다 정도는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성적의 우수성, 공인어학 성적의 우수성을 인정을 받기에는 성적이 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델레 같은 경우도 C1 정도가 된다면 C1 정도가 된다면 학력의 우수성, 공인어학 성적의 우수성을 인정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서류평가 전형에서 모든 대학들이 제출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는 대학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연번이 보통 10개 또는 많은 학교들은 12개나 15개 정도의 연번을 작성하는 학교들이 많고요. 여기에 작성하는 내용들은 거의 모든 대학들이 동일하죠. 첫 번째는 표준학력 지표가 들어가겠죠.
표준 학력 지표라고 한다면 IB 디플로마나 A레벨 성적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SAT 성적, AP 성적, ACT 성적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인어학 성적으로 토플이나 또는 뭐 HSK 같은 성적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결국은 교내 수상 경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내 봉사활동, 그 다음에 리더십 관련된 내용, 학술활동과 관련해 되어진 내용들이 중요할 텐데 예전에 비해서 당연히 중요한 거는 표준학력 지표의 중요성이 매우 커요. 그게 결국은 합격의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 예전에 비해서 영향력이 많이 떨어진 거는 바로 뭐냐면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리더십, 학술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영향력이 떨어졌다. 이 점은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재외국민 전형에서도 국내 입시와 마찬가지로 교외 활동에 대해서 반영의 범위가 많이 축소되어져 있다는 점. 두 번째는 국내 대학에서는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관련된 내용이 대입에 미반영돼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세 번째는 서류평가 전형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이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에 교과목과 관련이 되어진 학술 활동이나 또는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또는 소논문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면접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영향력이 크지 않다. 결국은 뭐냐면 서류평가 전형의 가장 핵심은 표준학력 지표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표준학력 지표. 학교의 GPA 성적, A레벨 성적, 그 다음에 IB 성적, SAT, ACT, AP 같은 성적, 그 다음에 토플 성적처럼 전 세계적으로 공인되어진 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표준학력 지표가 다소 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면접고사 전형이나 지필고사를 병행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일부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학교에서 캡틴을 했고 학교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이나 리더십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서류평가 전형이 유리할 것이다. 나는 다양한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고 그 증빙서류의 내용들이 학술이나 실험이나 연구나 탐구, 보고서 관련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대입에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유리하죠. 어떤 경우 유리하냐 하면 우수한 표준학력 지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우수성이 인정이 될 수 있지만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없다, 부족하다. 하지만 나는 교내외 다양한 활동들을 갖추고 있다. 이런 경우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예전에 비해서 그런 학력 지표, 그런 증빙서류에 대한 평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입시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서류평가 전형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표준학력 지표에 대한 부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표준학력 지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외국 소재 고등학교 재학 중 취득한 것만을 평가에 반영한다는 점,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대학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중도 귀국하신 분들 있죠. 중도 귀국하신 분들. 외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한국의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에 입학하셔가지고 한국에서 SAT나 AP 성적을 취득하신 경우나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표준학력 지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학에 따라서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에 작성할 수 없는 내용들이 보면 이렇게 발행 기간이 없는 서류 및 실적물, 모든 증빙 서류는 학교장에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인을 하거나 도장이 찍혀져 있어야만 서류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추천서는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비문서 형태의 자료나 사진 등도 제출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이수 중 본인이 작성한 자료, 각종 포트폴리오 같은 내용들도 작성하실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5월이 됐기 때문에 학생과 관련된 서류, 또 부모님 관련된 서류, 학업 관련된 서류, 또 이런 서류들 준비하느라고 분주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꼭 이 부분에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는 학생이 지금까지 쌓아온 학력 지표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이 어디냐. 두 번째, 그 대학의 전형의 방법이 무엇이냐. 또 학생과 부모의 제출 서류에는 문제가 없는가 등에 대한 면밀한 판단과 분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를 통해서 이제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의 작성,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하이퍼리비에서는 이제 3년 특례 전형과 관련이 되어진 입시 컨설팅, 그 다음에 지필고사, 그 다음에 면접고사, 특강들을
7월 초부터 또 현재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특히 입시 컨설팅은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고 예약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하이퍼랩이 연락 주시면 또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